오늘도 기분 좋으시, 오늘도 기분 좋으신한테 집을 내면 대박인데. 이제 즐거워지고 있니? 즐거워지고 있어? 미쳐가는구나. 자, 또.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네. 자,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 상대성 이론. 자, 상대론에서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역학적으로 MV다라고 얘기했었죠. MV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 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얘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어? 얘는 속도 측정에 대해서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했는데 고전역학적 개념에서는 얘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같은 좌표에서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상대론 쪽으로 살펴보게 되면 얘네들은 절대 같은 좌표에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시간을 정지 좌표에서 측정했다고 한다면 속력은 위치는 바깥 위치에서의 좌표에서의 이동거리를 측정해야 돼.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자, 델타 t 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m 곱하기 감마분의 델타 t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바깥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얘가 감마 곱하기 mv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써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자, 마찬가지 힘이라는 녀석도 살펴보니까 힘도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라는 좌표로 써야 되는데 이것도 같은 좌표에서 측정할 수가 없지. 근데 얘는 확장하기가 힘들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걸 쓸까? 자, f라는 것은 dt분의 dp라는 값을 써야만 한다는 거지. 이해해요? 자, 그래서 자,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는 항상 맞고 ma라는 표현은 항상 맞지 않다. 고전역학적으로만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일 계산하기 전에 자, 운동량을 이용해서 힘을 한번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자. 복잡한 미분이 들어갑니다. 특히 합성함수에 미분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연쇄규칙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를 연습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한두 번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F라고 하는 것은 dt분의 dp라고 했으니까 칠판이 적응이 안 된다 또.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 선생님들 그냥 쭉쭉 세지 않든? 미끄러지지 않든? 미끄러지지? 안 미끄러져?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네. dt분의 d 감마 mv라고 써줄 수 있대. 오케이? 자, 그때 이 감마라는 녀석이 좀 복잡하게 나타나지. 감마라는 녀석은 dt분의 d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mv라고 써줄 수가 있대. 이해해요? 자, 나누기 함수의 미분이네요. 나누기 함수 미분 어떻게 해주지? f분의 g 대개치가 밑에 가니까 g를 밑에다 넣어주자. 자, g분의 f를 미분해주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주지? g 제곱분의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이라고 써줄 수 있지. 그쵸? 자, 그렇다면 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 얘 직접 미분이 안 되네? t가 없잖아. 그럼 연쇄규칙을 써야 되겠지. 어떻게 씁니까? dt분의 dv 곱하기 dv분의 d에 자,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mv라고 써서 v에 관한 함수를 찾아줘야 되겠죠. 시간과 속도에 관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dt분의 dv라고 쓰고요. 자, 이렇게 써주고 얘 v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분모의 제곱이지요. 분모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얘 미분해주면 m을 빼버릴까? m을 빼자. 자, 밖으로 나갔으니까 v 미분하면 아무것도 없죠. 자, 얘는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이 됐어요. 빼기. v는 그대로 있고 얘를 미분해 주기로 했지. 자, 얘는 2분의 1제곱이야. 2분의 1제곱이면 미분하면 2분의 1이 나오겠지.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지. 1-c제곱분의 v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내부 미분이 돼야 되겠지. 이름 미분하면 얼마가 돼? 0이 돼버리고요. 그죠? 이름 미분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이면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미분하면 2v가 돼버리겠죠. 맞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돼? 플러스가 돼버리고 2분의 1 지워졌어요. 자, 요만큼이 있고 요만큼이 있어. 그럼 요만큼의 제곱을 곱해줄까? 분모 분자에다가 자, 곱하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되네. m 곱하기 dt분의 dv 곱하기 자, 얘 루트만큼 곱해주면 1-c제곱분의 v제곱의 2분의 3승분의 요 녀석 그대로 내부값이 나오지? c제곱분의 v제곱이 됐어요. 선배들 같다. 자, 더하기 욕하려고 그랬지? 이따 가서 전해줄게. 이놈 새끼들 동생들한테 욕먹니? 자, 이렇게 나타내주지. 자, 그러면 얘 지워져 버리겠네. 그랬더니 힘이 간단한 형태로 정리가 됐어요. 1-c제곱분의 v제곱의 2분의 3승분의 m 곱하기 dt분의 dv라고 썼어. 이걸 흔히 ma라고 썼던 거지, 그지? 그래서 속력이 겁내 작으면 분모는 1이 돼버리지.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이 된다는 얘기야. 예. 자, 이거를 갖고 이제 일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EBS 전용 칠판인 거 알지? EBS 이거 써요? EBS에서 이 칠판을 써요.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 돈을 왜?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 너네들은 사진 영상 찍으면 반사가 안 돼 갖고 좋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눈 부셔. 자, 그러면 이제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한 물체가 아니, 형님 잘 보니까 잘 생겨서. 자, W는 자, 인테그럴. 자세히 봐야지 잘 생겼어. 자, F 곱하기 dx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 x1의 위치에서 x2의 위치까지 1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했대요. 1 에너지 정리야, 그지? 이게 1의 정의야, 원래 정의. 1을 해준 만큼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변화된다라는 걸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F 대신에 직접 넣어보자. x1에서 x2까지 1-c제곱분의 v제곱의 2분의 3승분의 m 곱하기 dt분의 dv 곱하기 dx가 됐어. 여기서 다시 한번 연쇄 규칙을 써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써주니? 이렇게 써주게 돼. 적응하기 힘들어. 자, 1-c제곱분의 v제곱배 2분의 3승분의 자, 얘는 연쇄 규칙을 써서 정리하는데 dt분의 dx 곱하기 dv로 dx와 dv를 자리 바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미분하는 규칙은 다 이거야.
여기 미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dx를 dt로 나누라는 얘기도 있잖아. 그지? 빠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v가 돼버리지. v가 됐대. x1일 때 정지 상태에서 x2가 됐대. v라는 속도를 갖고 있다면 적분 구간이 0부터 v까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바꿔 쓰면 이렇게 쓰게 된대. 0부터 v까지 1-c 제곱분의 v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자 m 곱하기 v dv라고 쓸 수가 있대. 자, 얘는 치환적분이라는 적분을 해줄 수 있다. 수학 시간에 치환적분 했지? 간단한 치환이야. 얘는 어떻게 써주면 될까? 1-c 제곱분의 v 제곱을 u 제곱이라고 써볼게. 수학에서는 t로도 많이 치환하지. 근데 물리에는 시간이라는 항이 있어서 t 대신에 u로 치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네. 양쪽을 미분해 볼까? 양쪽을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c 제곱분의 2v dv가 돼버리죠. 얘는 미분하면 뭐가 돼버립니까? 2u du라고 쓸 수 있어요. d라는 게 미분항이라는 뜻이야. 프라임 붙인 아이야. 프라임을 d로 바꿔준 거지. 이 지워졌어요. 자, 그렇다면 v dv라는 녀석은 어떻게 바뀌죠? v dv는 자, 얘는 마이너스 c제곱 u du로 바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이 바뀝니다. 0 넣으면 얼마가 돼? 1에서 자, v 넣게 되면 u는 루트 1-c 제곱분의 v 제곱까지 변하겠지. 그쵸? 맞죠? 요것만 곱이 넣으면 이제 끝이에요. 자, 얘는 치환해 줄게. 자, 얘는 1에서 어디까지? 루트 1-c분의 v의 제곱까지. 자, 얘는 치환해주면 u의 몇 제곱이 됐지? u의 세제곱이 돼버렸지. u du는 마이너스 mc u du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u 하나씩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mc 밖으로 빼볼까요? 마이너스 mc고 u 제곱분의 du야. 그럼 얼마가 되지? 인테그럴 x 제곱분의 dx 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c가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요? 적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지? 대학교 가면 미분적분밖에 안 남는다. 미분적분 행렬 백탑밖에 없어. 그다음에 미분방정식. 대학 수학 자체가 그래. 막 갑자기 뭐 기하대수 싹 사라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더블 코닉 섹션이라는 기본 함수들이 있지. 걔네들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달문 계산하고 이런 것들 도형적인 계산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다항식 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특별한 몇몇 과 가면 통계 처리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 뭐라고? 문과 가야 되겠다고? 선생님 조카가 있는데 외갓집 누나의 딸이 있는데 걔는 대전과고 나왔고 연대 영문과 갔어. 신기하지 않니? 문과로 갔어. 지금 영재로 바뀌었지. 걔 나이가 지금 엄청나게 많으니까 시집도 갔는데 그러더니 영문과 나와서 할 게 없잖아. 그러더니 다시 의전에 가갖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야. 자, 그게 과학고 학생들의 능력이야. 너희들 선배들도 의전 나와갖고 지금 의사 선생님 한 사람들 되게 많아. 의대 간 애들도 있고. 10기 때만 해도 의전보다 의대를 갔거든. 다 의전이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10기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만 의사가 지금 5명이야. 10기에서. 여자애들 위주로. 의전? 의학 전문 대학원. 근데 그게 없어졌어 많이. 의전이
공부를 애들이 안 한다 그래갖고 의전 대신에 다시 의대를 부활시켰어. 애들이 공부하는 양이 틀려. 의전 애들은 그냥 일반 대학 4년을 신나게 놀고 온 애들이지. 근데 의대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본과 4학년 때까지 눈 한눈 팔 시간 없이 계속 공부만 하는 애들이야. 유급 되면은 잘리거든. 유급도 있어요. 보통 의대 기준으로 3번 유급 당하면 잘려. 잘리는데 이제 공대나 이런 데 가고 싶은 과 보내줘 되게. 근데 거기 가서 적응하겠니? 맨날 뭐 사람 해부도 이런 거 보고 하다가 갑자기 뭐 기계 돌리고 하면은 못하지. 자, 선생님 친구 중에 의대 거의 15년 다닌 친구 있어. 와. 유급되면 휴학해. 그래서 유급 안 되려고 공부를 해. 엄청나게 공부해. 그 다음에 다시 복학해. 또 유급되면은 또 1년을 또 꿇어야 되니까 유급될 것 같으면 또 휴학해. 그걸 계속 반복해. 이렇게 유급 원래 3번 당해갖고 잘려야 되는데 유급 직전에 한 번은 탈출했어. 군대 간다고. 그래갖고 군대 갔다 와갖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졸업을 했는데 그게 15년쯤 걸린 것 같아. 등록금을 아니면 휴학금 등록금은 지가 뭐해서 벌어. 과외해갖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얘 신경 많이 써야 돼. 자, 얘는 요 녀석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버렸지, 그치? 마이너스 u분의 1이야. 자, 마이너스니까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고 적분 구간은 1에서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이 된 거지. 묶어버릴게 그냥. c분의 v의 제곱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곱하기 mc. c 제곱인데 왜 어디서 c가 빠졌다. 넘어갈 때 빠졌니? 잠깐만, c가 어디 갔지? 밑에. 여기 c제곱이었구나. 여기까지 c제곱이 있는데 c로 했구나. 자, 이렇게 돼버렸어. 마이너스 mc 제곱이 된 거야. 얘는 뭐가 돼버리지? 감마 mc 제곱 마이너스 mc 제곱인데 얘가 바로 운동에너지가 되지. 얘는 운동에너지인데 이 상태는 v라는 속도로 갈 때의 에너지야. 전체 에너지. 자, 그리고 얘는 정지에너지가 되겠지. 따라서 정지에너지. 자, 이 제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얘는 mc 제곱이고 전체 에너지 E라는 값은 감마 mc 제곱이 돼버리고 운동의 에너지는 운동의 에너지는 K가 되는데 얘는 감마 마이너스 1 곱하기 mc 제곱이라고 얘기했지.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지? 고전역학적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라는 거지. 한번 근사를 해볼까? K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네.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mc 제곱이라고 했지. 이때 v가 c보다 엄청나게 작다 라고 할 때 우리 근사하는 방법이 있었지. 이런 근사법이 있어. 1 플러스 x에 없애버리면 큰일 나졌대. 자, 얘는 1 플러스 nx라고 써주는데 x가 1보다 엄청나게 작을 때야. 운동에너지 0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게 돼. 나중에 되게 웃긴 게 지금은 첫 번째 항까지 근사했지. 나중에 일반 물리학이라는 할리데이 책을 보면 연습 문제에 그게 나와. 바뀐 책에는 안 나오는구나. 옛날 책에 나오는구나. 쿼드로폴이라는 게 나와. 보통 다이폴, 전기 쌍극자는 배운 적 있죠. 화학 시간에, 그치? 근데 물리 시간에는
사중극자가 나와. 사중극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쌍이 있어, 두 쌍. 사중극자 문제를 풀 때는 얘를 한 항을 더 전개해야 돼. 똑같이 현서처럼 여기까지 고려하면 0이 돼버려. 분명히 전기장이 있는데 0이라고? 그런 경우를 경험한다면 이런 근사를 썼으면 그 다음 항까지, 두 번째 항까지 고려해라. 두 번째 항은 뭐가 되지? 이 팩토리얼분의 nn-1 x제곱이 되겠지. 그죠?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1 플러스 c제곱분의 v제곱의 2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mc 제곱이 되겠지. 자, 지워져 버리니까 이거 뭐가 되니?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명현이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이거 눈팅만 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면 1학기 때 나오기 1학기 때 나오기 힘든데 이거 2학년 니네가 2학년 1학기 때 시험범위야. 중간고사 때. 그래서 요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것,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 개념상으로 좀 더 어려운데 지금 우리는 안 했는데 그것까지 다 배워야 돼. 와. 시환적분이 시환적분이야. 심화적분이 어디서 기본적분이잖아. 야, 이 적분 우리 이거 한 거야, 이거. 치환가족만 요란했을 뿐이야. 그지? 거기다 연쇄규칙 썼던 거. 연쇄규칙 썼던 거. 도훈이 봐. 나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그러고 앉아있네.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뭐? 많이 요란한 편이에요. 이거? 요란한 거냐고? 요란한 편? 요란한 건 아닌데 학생들이 딱 싫어하는 거지. 왜? 수학적으로 별거 없잖아. 근데 지저분해 보이잖아. 그래서 하기가 싫잖아. 근데 이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도 도전했다 삑살이 나는 경우 되게 많아. 여기서 헤매고 1차 적분하다 치환 과정에서 헤매. 그래갖고 대부분 막 준비해갖고 오신 선생님들이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들도 눈팅 많이 하거든. 옛날에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안 돼갖고 자꾸 책을 봐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 이 하이탑에 나온 게 문제야. 이거를 교육과정에 넣은 놈들이 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빠집니다. 진짜 여기서 늦게 태어날 걸. x제곱분의 dx 적분하면 왜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c? 뭐가? x제곱분의 dx 적분하면 에? 잠깐 마이너스구나. 그림 그려서 이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dx는 뭐예요? 마이너스 2승인데 2분의 1 했어요. 진짜요? 진샘이 가르쳤어? 네. 뭐라고 해야 되겠구만. 더 주고. 원장쌤은 가르쳐. 원장쌤 뭐라고 해야겠구만. 믹서기다. 적분 좀 똑바로 안 가르칠래? 내가 수업에 상당히 애로가 많잖니. 알아버려. 인천에서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은 거의 없을걸? CD 동안이신데. 어? 동안이신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 진짜요? 응. 그럼 가능이 안 돼요. 뭐라고? 머리를 되게 잘 지키셨네요. 머리 이게 다 빠진 거야. 네? 한 40대. 이게 반 남았어, 반. 지금 나보다 많이 저희 아빠. 선생님이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선생님이 학원에서 확 떴을 때 나이가 31살인가 그래. 그때 서울서도 오라 그랬는데 귀찮아서 안 갔거든.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래갖고 31살, 32살 때 확 떴는데 그때 학원을 차렸었어. 좀 더 있다 차렸구나. 30 한 중반쯤에 차렸나 보다.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에 일찍 출근해서 교실 바닥을 고급 장판으로 해놓은 거야. 장판 해놓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왁스칠을 했어. 왁스칠 하면은 왁스 튀고 이러니까 바지 걷어 붙이고 슬리퍼 신고 왼발로 막 왁스를 걸레로 닦고 있었다고, 왁스질 하면서. 근데 어떤 어머니가, 지금 니네 과학고 선배지, 어떤 어머니가 상담하러 오신 거야. 근데 학원 다 뒤집어 놨거든. 의자를 다 복도로 빼가지고 교실 다 비워놓고 왁스칠하고 있었거든. 앉을 데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그거 하다 말고 또 하기 그렇잖아. 그래서 1시간쯤만 뒤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 출근 안 하셨어요? 난 청소부가 된 거야. 예, 1시간 뒤쯤에 오세요. 그래갖고 1시간 전에 이제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더니 선생님 어디 가셨니? 그래갖고 예,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상담하러 왔다고. 그럼 저하고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굳이 하셔야 되겠대. 그래갖고 명함을 꺼내드렸지. 그랬더니 몰랐다고. 되게 웃기지 않니? 상담하다 보면 별 희한한 거 많이 봐. 전에 얘기했잖아. 어떤 엄마가 오셔갖고 명함을 드렸더니 명함 갖고 일을 쓰시는 거야. 갑자기 당황했어. 그 자리에서. 사이코 아니야 사이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친구를 안 받았어. 너네 기수로 11기야. 지금 36? 걔네들이 벌써 36 됐니? 자, 11기면 초반도 아니다. 선생님 니네 3기 애들부터 입학시켰으니까. 자, 질문. 또 다른 언어도. 원자의 자기 모멘트요. 원자의 자기 모먼트. 이걸 알고 싶어요? 이거부터 똑바로 알고 다녀. 저 진짜 실수. 자, 원자의 자기 모먼트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의 자기 모먼트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네. 자, 원자의 자기 모먼트는 이렇게 얘기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모먼트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 모먼트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자기 모먼트는 기호로 쓸 때 뮤라는 기호로 써준대. 왜 생겼는지 기억하고 있니? 자기 모먼트가 왜 생겼는지 기억하고 있니? 벌써 다 까먹었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나한테 계속 배웠으면 지금 되게 수월할 텐데. 지금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있을 텐데. 니네 20기 초반까지는 이맘때 대학물리 보고 있었지? 그것도 벤슨 책으로 대학물리 보고 있었을 텐데. 3학년 말에 야 니네 그냥 벤슨 볼까? 그랬던 적도 있지. 다 배웠는데 또 배우고 지겨워서. 자, 이쪽에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 공간에 돈이 또 멍 때린다. 저번에 집중하면 이상해요. 집중하면 진짠데. 뭐가 떨려? 진짠데. 돈아 앞으로 집중하지 마. 너 지금 멍 때리는 것처럼 보여. 집중하면 이빨이. 진짠데 왜 아무도 안 봤지? 이미 너무 많아 남자 없는 거야. 입은 보통 남자가 입을 벌릴 땐 둘 중에 하나 할 때야. 말할 때와 밥 먹을 때. 자, 여기에 사각 코일을 갖다 놨어요. 네, 그거. 갑자기 이현이가 대웅이가 돼버렸네.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때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할까?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할까?
이렇게 흐른다라고 할게.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받는 힘을 한번 살펴볼까? FBI 갖고 볼까? 자, FBI 갖고 한번 보자. 먼저 얘를 한번 살펴볼게. 자기장 가지 전류 내려오잖아. 얘는 앞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아이야. 자, 뒤쪽에 있는 아이는 자기장 가지 전류 올라가잖아. 뒷방향으로 힘을 받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세로 방향의 도선은 아무런 힘도 알짜 힘이 0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나오는 녀석을 봐봐. 자기장 가는데 전류가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야. 윗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살펴보니까 자기장 가고 전류 가니까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지. 그래서 얘도 아랫방향에 힘을 받는데, 이때 각각의 힘이 갖는 값은, 자, BIL 빌레나 기억하니?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빌레나가 있었잖아. 자,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B, A, 이런 사각형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런 값이 돼. 전류가 I라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 BIL이라는 힘을 받겠지. 그 다음에 얘도 또 L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A라고 써줘야 되겠지. L 대신에 A라고 써줘 보자. 자, 이쪽도 마찬가지 BIA라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할게. 자, 이때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력으로 나타나면 얘는 짝힘으로 작용해 토크를 주게 된단 말이야. 회전시키는 힘을 주게 해. 이때 회전 중심은 이 아이의 중심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토크의 크기 아직 모르는 사람 있을 텐데, 토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얼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크기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얼이라는 것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F, 그 다음에 세타라는 것은, 자, 이 두 녀석 사이의 각이 돼 버려요. 얼과 F 사이의 각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네. 전체 저 개에서 나타나는 토크는 이런 크기를 갖게 됩니다. 자, 거리는 2분의 B를 갖게 되고요. F를 갖고 사이각이 얼마가 되는 거지? 세타가 되는 거야. 사이각이 세타야. 자, 그렇다면 얘는 사인 세타라는 값이 있고, 아랫 방향도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똑같은 크기의 토크를 갖게 돼. 2분의 B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B 곱하기 F 대신에 BI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얘네들을 다시 묶음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I 곱하기 A, B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어. 이때 A, B가 뭐가 되지? A 곱하기 B? 저 사각형의 넓이가 돼버리지. 넓이를 A라고 해서 얘는 IA 곱하기 B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값을 우리는 뮤라는 값으로 정의해서 쓰기로 해. 뮤 B 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여기서 자, 이 뮤라는 값과 B라는 값의 사이각이 세타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토크의 크기를 뮤 벡터 크로스 B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해. 이때 뮤는 어떤 방향이야? 이쪽 방향,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뮤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뮤는 자기장과 나란하게 움직이려고 회전을 하겠다, 그지? 맞아? 요거 나중에는 얘 여기 갖다 놓으면 얘가 요렇게 단진동을 해. 그래서 단진동의 주기도 계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토크라는 걸 정의함으로써 자기 모먼트를 얘기할 수 있대. 여기서 이 얘기는 필요 없어. 그래서 자기 모먼트는 어떻게 얘기해? 전류의 세기 곱하기 코일이 이루는 면의 넓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대. 그렇다면 자기 모먼트 단위는 암페어 제곱미터가 돼 버려. 자, 그렇다면 원자의 자기 모먼트 얘기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자. 원자의 자기 모먼트는
자, 원자의 자기 모먼트는 이거 되게 아깝다. 빔 프로젝트 굉장히 잘 받는 칠판인데 빔 프로젝트 가장 잘 최적화된 칠판이야. 궁금해? 망가져갖고 쟤는. 자, 자기 모먼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모먼트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 전자 스핀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 모먼트야. 얘는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로 그냥 우리 고전적인 모형 갖고 설명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정의만 얘기할 거고, 두 번째 전자의 궤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전자의 궤도 운동을 이용해서는 역학적인 모형으로도 설명 가능해. 그래서 얘를 위주로 설명해 주고, 세 번째 원자 핵을 구성하는 핵자의 스핀도 있어. 어이쿠. 핵자들이 갖는 핵자들의 스핀이 있어. 하지만 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아서 무시해버려. 오케이? 그럼 역학적으로 설명하기, 그냥 고전적으로 설명하기 가장 좋은 두 번째 아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전자의 궤도 운동. 자,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해서 어떤 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지금 돌 거란 말이야. 어떤 방향으로 돈대? 요 방향으로 돈다라고 얘기하자. 여기 전자를 갖다 놓을까? 전자 질량 m인 i가 v라는 속도로 반지름이 어린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한다면, 자, t는 어떻게 쓸 수 있지? t는 v분의 2파이 r이라는 값이 되어버리지. 자, 한편 이 전자 때문에 얘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일정한 시간 동안에 흘러가는 전하량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 얘는 t라는 시간 동안에 전자 한 개만 지나가는 거야. 이해해요? 시간이 엄청나게 짧겠지.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2파이 r분의 2v라는 값이 전류가 된다라고 해.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얘의 자기 모먼트 μ 값은 I 곱하기 A가 되지. 즉 얘는 2파이 r분의 2v 곱하기 A 대신에 면적을 해주면 되지. 여기서의 면적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파이 r 제곱이 돼버리죠. 파이 r 제곱이 돼버리니까 r 하나 지워지고 파이 지워져서 얘는 뭐가 되니? 2분의 2vr이라는 값이 됐대. VR? VR 하면 또 많이 보던 값이 있다. 원운동 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각운동량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각운동량은 R 곱하기 MV, P가 되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어요. 이게 각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원운동의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항상 뭐가 되지? 1이 돼버리지. 속도 방향과 지름 방향이 수직이니까. 자, 그래서 원운동의 경우에 L이라는 값은 MVR이야. VR이 여기 있네. 자, 따라서 μ라는 값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n분의 얼마? 2L이라고 써줄 수 있대. 얘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 값을 가지니까 아랫방향에 뭘 갖는 거지? 얘는 L을 갖는 거야. 오케이? 자, 아랫방향에 L을 갖게 돼. 이때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지? 자기장 방향은 윗방향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자기 모먼트는 어디로 나타나? 이쪽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해.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 모먼트에서 μ 오비탈의 ORB를 써줬어.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기 운동,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 모먼트는 마이너스 2n분의 2L이라는 값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 자기 모먼트가 이런 꼴로 나타나고. 자, 이번에는 스핀 전자, 자, 스핀에 의한
자기 모먼트가 되는데 얘는 그냥 그림만 갖고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전자는 기본 전하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회의도 들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아이고. 자, 얘를 이런 자전축에 의해서 자전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실제로 전자는 자전을 한데 알려지지 않았어. 근데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이 자전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근데 자전한다는 말은 원래는 옳지 않아. 자전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스핀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자, 이렇게 스핀을 얘기하게 되면 돈데 회전하는 방향에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해. 이때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 분포가 돼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 사실은 이거 마이너스 전하 분포가 아니고 얘가 기본 전하량이잖아. 얘가 기본 전하량이란 말이야. 이해해?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나? 마이너스 전하 분포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전하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전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니?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서 전류 방향에 회전하는 엄지 방향이 자기 모먼트 방향이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전류 방향으로 감아질 때 이게 자기 모먼트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스핀에 의한 자기 모먼트가 아랫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미우스핀이라고 하지. 오케이? 그래서 미우스핀이라는 값은 이 식하고 비슷한데 n분의 2s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해. 오케이? 그것도 마이너스 n분의 2s 벡터라고 쓰기도 하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할게. 선생님들에 따라서 써 주실 수도 있고 안 써 주실 수도 있어. 양자역학에나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스핀들이 있다고 합니다. 됐어요? 또 다른 질문. 광노가 선생님 친구 임광록은 수업 중에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걔는 항상 전교 2등이었는데 전교 1등은 할 수가 없어. 걔가 선생님이 걔 딱 한 번 이겨봤는데 2학년 3학년 때 다 우리 반 했는데 3학년 때 딱 한 번 이겨봤다. 그 친구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연대밖에 못 갔는데 운이 없으니까. 또 다른 질문. 그래서 일이 뭐였죠? 일이 뭐였죠? 가군동량 가군동량이 여기 있잖아. 방향이 회전하는 방향의 수직한 엄지 방향. 가군동량을 해줘? 가군동량은 안타깝게도 일반 물리 범위입니다. 네가 하고 싶지 않아도 올해 2학기 때 기말고사 시험 범위예요. 기말이 뭐가 제일 많네요. 기말이 뭐가 제일 기말 빡세요. 기말에 할리데이 상권 다 끝나고요. 학원에 파동광학 쪽 다 끝나요. 굴절하고 파동광학 쪽. 기하광학은 잘 안 나가니까 나갈 수도 있어. 기하광학까지.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전기 자기가 의외로 미분적분이 많아갖고 학생들이 헤매는 파트가 좀 있어서 좀 느리게 나가고요.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현대물리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보통 전기하고 그 다음에 파동광학 쪽,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전기하고 파동광학 쪽이고 파동과학도 일부만 들어가는구나. 지난번에 간섭까지 했구나. 중간고사 때 간섭하고 기말고사 때 회전하고 그 뒤끝까지 다 하고. 그까지는
근데 2학기 때부터 선생님이 두 분 들어가세요.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을 따로따로 나갈 거예요. 저 틀림없이 중우가 졸았거나 아니면은 경서도 잘 졸고 효준이가 졸았을 수도 있겠다. 잠탱이들이야 잠탱이들. 오빠도 잘 졸지 그치? 응? 조용하게 스르르더니 감겨. 자, 또 질문. 학교 들어가서는 진짜 자기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엄청나게 중요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험한 게 지금 두 사람이야. 가장 위험한 두 친구. 좀 자기 관리 좀 철저하게 해. 그러면은 아주 뒤처지진 않을 거야. 전반사? 전반사에서 각도하는 거 화성이 영윤이 왜 기초적인 거를 왜 갖고 헤맬까? 했는데 답을 내가 안 줬어? 그 답을 주는 게 창피한데? 제 숙제로만 해주시고 답 체크를 안 해요. 아유, 그 숙제하면 답 벌써 나왔지. 대웅이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안 알려줬어요. 제 얍삽한 새끼. 물어봤는데 네가 그때 안 보여준다고. 싸웠다. 싸움 났다. 기억나지 솔직히.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때 막 한 번만 보여달라 했는데 막 엎드려가지고 내렸어요. 솔직히 너 기억나잖아. 자, 얘는 있는 거 시끄러워 해주잖아. 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C라고 하고 얘는 공기 중이라고 할게. 얘도 줄까? 그냥 공기라고 할게. 공기는 굴절률이 1이지. 자, 1이야. 자, 이때 어떤 특정한 각도를 갖고 빛이 입사를 했어요. 입사했을 때 전반사 시키기 위한 진짜 얘가 최대 각이라고 해줄 수 있는데 굴절을 하지. 굴절을 해서 여기서 전반사가 되려면 이 각도는 뭐보다 커야 돼? 세타시 임계각보다 커야 되겠지. 맞습니까? 임계각보다 작으면은 밖으로 나가는 빛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 손실이 생겨서 끝까지 도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데도 100km 정도마다 보통은 이제 7, 80km마다 광증폭기라는 걸 설치해 줘요. 그래도 에너지가 그 정도 되면 떨어져. 그러면 전화 뭐라고 해야 돼? 전화를 구리선 등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아니? 보통 3, 4km마다 증폭기를 달아줘야 돼. 안 그러면 손실돼 버려. 핸드폰도 단점이 있잖아. 삼지사방에 중계기 설치해 놓지. 삼지사방에 중계기 설치해 놓죠. 옛날에 학원 건물 옥상에 설치해 놨는데 가끔가다 그 충동을 느껴. 빼버릴까? 이런 충동을 가끔 느껴요. 되게 재밌잖아. 거기 다 먹자골목이란 말이야. 핸드폰이 먹통이 돼. 한 반경 한 50m 내에 있는 모든 술꾼들이 핸드폰이 안 되는 거야.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고소당하는 거. 그렇지. 고발당하지. 자, 그러면 업무방해로. 재밌잖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먼저 여기서 굴자, 전반사를 일으켜야 되겠지. 전반사를 일으킨다면 얘는 요각도로 가는 거를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치? 굴절이 되는 녀석.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사인 세타 C 곱하기 N이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NC 곱하기 얘는 NC는 클래딩이라는 말에서 C를 쓴 거야. 얘는 코어, 얘도 C야. 근데 보통 얘는 N 또는 N0로 쓰게 돼. 이거 곱하기 사인 몇 도? 90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인 세타 C라는 값은 어떻게? N분의 NC라고 얘기해줘요.
이걸 나중에 뭐 삼각함수 규칙 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하지 마. 이거가 가장 편한 거 같아. 여기 세타 C를 그려. 그럼 사인 세타 C는 얘가 n이고 얘는 얼마가 돼? nc가 되고 밑변은 뭐가 되지? n 제곱 마이너스 nc의 제곱이야. 이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 이걸 수식 갖고 풀라고 하지 말고 얘를 그냥 쓰란 말이야. 사인 또는 코사인 같은 게 나오면 엄청나게 쉽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요 각도는 얼마가 되지? 90도 빼기 세타 C란 말이야. 그렇다면 굴절을 일으키는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1 곱하기 사인 세타는 1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은 자 n 곱하기 사인 90도 빼기 세타 C가 되겠지. 그쵸? 그럼 90 빼기 세타 C는 얼마가 돼? n 곱하기 코사인 세타 C가 돼버린 거야. 코사인 세타 C라고요? 그 n분의 이 값이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 n 제곱 마이너스 n C의 제곱이라는 값이 사인 값이야. 따라서 이때 나타나는 세타 값은 아크사인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nC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저 값의 사인 값은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묻게 돼. 이 값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 값보다 커지면 얘는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지? 더 심하게 일어나니? 맞아요? 각이 커지면 굴절이 덜 일어나지. 그치? 굴절각도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돼? 최대값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해요? 되게 재미난 문제였어. 옛날에 이걸 올림피아드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요즘은 광통신 과정이 교육 과정이 없었어. 전반사 때 조금 소개하고 말아갖고 거의 안 쓰다시피 하니까 안 나오지. 학교 분리대 그냥 건성건성 해야죠. 거기 아니 우리 SP 프로그램 때 뭘 어쩌라고? 뭘 바래? 공부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딱히 없지 뭐. 문제를 존내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내신 준비하느라고 그럴 시간이 있니?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니? 학교에서 웬만한 행사하는 것보다 내신 시험 잘 봐갖고 등 위에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서울대 가는 선배들 옛날엔 안 그런데 요즘은 아무 특기도 없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한 선배들이 서울대 간다고. 뭐 특이하게 뭐 했다 하는 선배들은 못 가. 한번 해봐라. 이제 가서 전람회나 뭐 대회 참가한다고 해봐봐. 가장 개피 터지는 게 KIPT 준비하는 애들. 맨날 면불해가지고 숙제도 못 해갖고 맨날 헤매지. 밤새워갖고 숙제 겨우겨우 활동말동하고. 밤새우지도 못하잖아. 불 켜준 데 없어갖고. 12시 소등이니까. 과거에서 12시 소등이 말이 되니? 막 24시간 안 자고 공부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진짜 24시간 안 자야 있을 것 같아. 게임하는 정답. 진짜이다. 너 나는 게임 안 하고. 그 근처에서 와이파이 환경에서 게임 사이트나 이런 거 접근 못하게 차단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가 핸드폰은 다 수거해가니까. 나와줘요. 요즘은 나눠줘? 기숙사에 계속 그냥 인권 위에서 찔렀대요. 핸드폰하고 인권하고 뭔 상관인데? 그냥 오래 했어요. 저도 그건 핸드폰권이지. 핸드폰이 주인을 만나고 싶은 권리. 아니 솔직히 기숙사에서는 줄 거면 아싸리 그냥 안 줘. 차라리 낮 시간에 주고 기숙사 들어갈 때 수고하는 게 낫지. 왜? 밤에 게임하지 낮에 하겠니? 설마 수업 중에? 밤에 주면 핸드폰 보고 싶은데 잠은 잘
애들 뭐 이불 뒤집어 쓰고 유튜브 보고 야동 보고 다 찾아보겠지. 룸메를 잘 만나야겠네. 명현이 들어가서 보겠다는 얘기야. 이 무거운 룸메 만나갖고. 새벽 3시에 자, 또 질문. 다른 질문. 사실 쉬운데. 찾아오라니까. 전자기파 발생과 전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자기파 발생하는 거? 그 시험에 나올 거리가 있을 것 같니? 그런가요? 아 문제가 좀. 발생하는 과정은 시험 문제 나오고 검출하고 또 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힘들어. 근데 거기를 인덕턴스나 캐퍼넌스 그러니까 자체 유도계수나 축전계 정용량을 배운 상태라고 하면 좀 해줄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할 게 없어. 교류의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거든. 고유주파수. 그거는 이제 2파이 루트 L10분의 1이라는 값인데 그 값을 쓴다면 모를까? 지금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 시험 문제. 전자기파는 바닥 기억해 두시고 전자기파 파장 순서대로만 기억해 두셔도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각 전자기파가 갖는 특성들 책에 설명한 거 있었지? 그 정도만 기억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발생하는 과정이 시험에 나오긴 쉽지 않아. 키르요프 안 나온다 진짜. 키로프는 여기 전기회로가 없잖아. 거의 원에. 오늘 정규. 수전 안 나와. 어이가 없어. 해줘요? 키로프? 안 나오면 수업 중에 해줬냐? 안 해줬니? 해줄까? 머리 좀 복잡하게 해줄게요. 키로프 법칙을 해주죠 뭐. 이번에 선생님이 바뀌셔갖고 또 몰라서. 이제 합성 정한 한 20개 주시고. 네. 각 1점 해가지고. 정말 다음 저. 합성조합 영상 링크 해줄까? 오픈된 것 중에 최근에 했던 애들이 1학년 진곽 애들 해줬고 2학년 진곽 애들 해줬고 너네 선배들 해줬거든? 중학교 애들 하지 않아. 중학교 애들도 하지 않아. 중학교 애들도 최근에 전기 쪽 해준 애들이 중학교 애들은 없어. 저희가 마지막에 그 동영상을 찾아봐야 되는데 선생님 한번 참고해갖고 찾아갖고 링크를 한번 알려줄게. 그거는 회로에 연결만 있어. 복잡한 전기장애 연결. 그 찾아보라고 하면은 나도 잘 못 찾으니까 하도 많이 올려놔갖고 뭔지 몰라. 한참 봐야 돼.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자. 키로프 법칙. 아이 좋아. 자, 키로프 법칙을 알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저항이 있어요. 자, 저항이 있어. 저항을 어리라고 하자. 자, 이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전기적 위치가 더 높을까요? 이걸 VA라고 하고 이걸 VB라고 하자. 어느 쪽의 전기적 위치가 높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류도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VA라는 녀석이 VB보다 커요. 이때 저항 하나를 지날 때마다 얘는 전압이 변화되는데 얼마큼 이 양단 간의 전압이 얼마래? V는 옴 법칙에 의해서 I 어리라고 얘기할게. 오케이? 자, 이때 VA라는 녀석 빼기 VB라는 녀석의 차이가 바로 I 어리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류 방향으로 자, 아래쪽은 전압이 얼마? I 얼만큼 더 낮다. 전압이 떨어졌다라 그래서 전압 강화라는 표현을 써요. 자, 한편 축전기가 있어요. 전지가 있어요. 전지가 있는데 전지는 자,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압을 높여주죠. 맞아요? 이 전지의 기전력을 E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기전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라고 써주게 돼요. 이 두 가지 사실만 알면 자, 우리 키르호프 법칙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키르호프 제1법칙을 한번 볼게요. 키르호프 제1법칙을 요즘 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접합점 규칙이라고 써요. 이 접합점이라는 게 정션이거든요. 정션. 자, 옛날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얘는 결합점이라고 하거나 또는 분기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결합점 정리 또는 분기점 정리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해. 자, 결합점에서 또는 여기 접합점이라고 했으니까 접합점이라고 하자. 접합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이 자, 전류의 합은 접합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대. 그래서 이것을 자, 키르호프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접합점 또는 결합점이 있다라고 할게. 이쪽에 전류 I1이 들어오고 이쪽에 전류 I2가 온다면 이쪽으로 전류 I3가 나가겠죠. 이때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어때? 같다라고 얘기해요. 얘를 또 규칙상 이렇게 표현해서 쓰기도 해.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라고 표현한다면 수식으로 자, 전류들의 총합이 뭐가 된다? 0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전기에서는 첨자 I 대신에 J만 있습니다. 심지어 허수도 J로 쓰고 있어. 루트 마이너스 1도 I 대신에 J 써. 전류 I가 겹쳐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 자, 이번에는 J법칙. 자, J법칙을 요즘 책은 고리규칙이라고 해요. 자, 고리규칙이라고 하는데 옛날 표현은 폐회로 정리라고 해요. 닫힌 회로라는 뜻이지. 그래서 닫힌 회로 정리, 폐회로 정리. 요즘은 고리규칙. 이렇게 표현해줘. 똑같은 얘기야.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의 고리에서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 강화의 총합과 같다라고 해. 자, 이렇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자, 요런 약속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은 식을 써주고 약속을 한번 정리해 볼게.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 강화의 총합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자, 이 고리규칙은 자, 순서 과정이 필요해. 우리 순서 과정을 설명했던 스텝 1, 스텝 2, 스텝 3 썼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니? 운동방정식 풀이잖아. 자, 얘는 기전력이라는 게 전압이 되는데 역학으로 표현하면 얘가 힘이야. 전기에 대한 운동방정식 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약속이 비슷합니다. 자, 먼저 키르호프 법칙 정리하는 법을 한번 보죠. 자, 고리규칙 정리하는 법.
자, 고리 규칙 풀이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스텝 1. 자, 임의의 고리에 자, 흐르는 전류를 모두 표시한다. 임의의 고리에 흐르는 전류를 표시해 준대. 임의로 표시해 줘. 자, 기호와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해 주면 돼. 만약에 이 전류의 방향을 내가 반대로 잘못 설정했어. 그럼 처음부터 새로 생각해야 되겠지. 그럴 필요 없어. 부호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임의로 막 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약속만 잘 지켜주면 돼. 자,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이렇게 해줘. 고리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고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완전히 내 마음이야. 회로를 쫓아가면서 기전력과 전압 강화들을 따져볼 거거든. 그래서 내 마음인데 출발점을 여기 놓고 이렇게 잡는 무지 편해. 항상 출발점을 기전력의 배터리의 마이너스 쪽에서 기전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잡아주면 정리하기가 항상 수월하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고리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고리 방향과 기전력 방향이 같으면, 기전력 방향과 고리 방향이 같으면 얘는 플러스 2라고 해. 반대이면 마이너스 2라고 쓴다. 자, 한편 전류 방향과 고리 방향과 전류 방향이 고리 방향과 전류 방향이 같으면 얘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 반대이면 얘는 플러스 IOR이라고 써주게 돼. 그래서 이런 고리 방향을 설정해 준다. 얘는 기전력과 전압 강화에 대한 방향을 따져나가는 그 방향을 고리 방향이라고 해. 자, 세 번째 스텝은 이런 과정이 필요해. 각 폐율에 대해서 고리 규칙을 쓴대. 각 고리라고 하자. 고리 규칙을 쓴대. 자, 위쪽에 약속한 바에 의하면 얘는 시그마 EJ 플러스 시그마 I J all J라고 해. 둘 다 플러스 놓고 이 규칙에 의해서 부호를 정해주면 돼. 자, 네 번째가 되지. 연립해서 푼다야. 자, 연립을 해서 풀어준다라고 해요. 연립해서 푼다. 자, 그렇다면 그냥 보기 하지 말고 연습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실전에 쓰일 수 있는 예제를 빠르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따져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상급 문제야. 자, 이런 문제가 있어. 10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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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옴, 20옴. 자, 이렇게 된 회로에서 자, 뭘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된 회로에서 전체 저항을 키로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얘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기전력을 가정해 줘야 돼. 오케이? 미지수가 3개가 나올 거거든. 3개가 나오는데 방정식이 2개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지수는 증가한다라고 해도 이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기전력을 가상하고 한번 풀어줄게. 2라고 가정해보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I라는 전류가 들어가는데, 자, 키로프 제일법칙, 결합점 정리, 접합점 규칙은요, 회로에다 직접 표시하세요. 이걸 방정식으로 쓰면 나중에 더 어려워. 왜? 미지수가 증가하거든. 미지수 증가하면 뭐가 불리하니? 2원 1차 풀 거를 3원 1차 연립 방정식 풀어야 돼. 3원 1차 풀 거를 4원 2차 풀어야 되거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얘를 미리 없애버린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자. 그럼 얘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돼? I-I1이라고 써. I2라고 쓰지 말고.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그러면 얼마? I2가 흐른대.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뭐가 돼? I1-I2가 되겠지.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지? 두 녀석이 합이니까 I1-I2가 돼서 두 녀석이 묶여서 I로 나오게 됐지. 이때 고리를 3가지를 잡아줘. 배터리가 없어. 근데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를 들어줬어. 고리 1, 고리 2, 고리 3을 이야기해 볼게. 그럼 고리 1에 대해서 한번 보자. 고리 1을 살펴봤더니, 자, 나가는 방향, 회전하는 방향과 고리 방향과 전류 방향이 같지. 그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I1 곱하기 얼 15이야. 자, 그 다음에 이쪽도 같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2 곱하기 10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거슬러 올라가지. 플러스 I 마이너스 I1 곱하기 20이 원이 치니까 0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자. 두 번째 고리도 마이너스 I2 곱하기 20 마이너스 플러스 I, 이거 I야. I1이 아니고 I 마이너스 I2 곱하기 10. 자, 그 다음에 플러스 I1 마이너스 I2 곱하기 10이 0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리는 2 마이너스 10I1 마이너스 20I2가 0이 돼버리는 거야. 자, 이때 첫 번째, 두 번째 고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두 번째 고리를 정리해 주면, 자, 먼저 I에 대해서 묶어주면 얘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0I. 자, I2, I1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고 얘, 잠깐만, 하나가 뭔가 사라졌다. 누가 사라졌지? 이거 원이 되구나. 젠장 빼먹었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0I1이야. 자, 그 다음에 I2에 대해서 살펴보면 플러스 10I2가 0이 돼버렸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살펴보면 얘는 10I 마이너스 I1은 몇 개가 있니? 하나밖에 없네. 더하기 10I1 마이너스, 자, 뭐가 되지? I2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40I2가 0이 돼버렸어. 그쵸?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겠네. 잠깐만, I가 왜? I가 잘못했지. 이거 뭐가 되니? 플러스 20이 돼버리지. 플러스 20이 돼버렸지.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러면 000 다 지워져서 보면 2I 마이너스 4I1 플러스 I2가 0이야. 자, 이 녀석은 I 플러스 I1 마이너스 4I2가 0이 돼버렸대. 그럼 밑에다가 4를 곱해볼까? 4를 곱해보자. 그러면 뭘 잘못한 것 같아. 뭘 잘못했어.
자, 4i 더하고 자, 4. 자, 16이 돼 버렸지? 16이 돼 버렸어. 자, 그러면 얘 빼주자. 더해 주면 되겠네. 얘는 얼마가 되니? 6i 라는 값 마이너스 15i2라는 값이 0이 돼 버렸대. 그럼 i2라는 값은 얼마가 돼 버리죠? 5분의 3i라는 값이 돼 버리겠지. 얘가 5분의 3이면 아무 때나 집어넣어 봐. 자, 어디다 집어넣을까? i 더하기 i1 마이너스 4 곱하기 5분의 3i는 0이 돼 버렸지. 그러면 i1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5분의 7이야? 오우씨, 잘못했어 그럼. 뭔가 잘못했어. 한번 요거 새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시간 때문에 급하게 하니까 요거 한번 요식 새로 정리해 갖고 연립시키면 i1과 i2를 i에 대한 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 값을 여기에다 넣어보면 2라는 값이 14i라는 값이 돼 버릴 거야. 그래서 이게 자 전체 저항값이 되거든요. 한번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입학이구나. 미리 입학 축하드리고 자기 꿈과 희망을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이스쿨 나왔는데 뭐라고? 난 절대 카이스트에 못갈 거야. 방학 동안 수업 듣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리가